야구라의 장신이 되고픈 단신 뉴스. 지난 23일 화요일 야구의 날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한 김인식 감독과 김경문 감독을 고척 경기에 초청하고 경기에 앞서 공무패를 시상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9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8월 23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2009년 이후 올해로 1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야구의 날이 얼마 전에 지나갔습니다.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많죠. 날짜를 그 지정된 거 모르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맞아요. 그 베이징 올림픽 때 또 전승 우승 또 그 이용규 선수의 그 마지막 그것도 또 기억도 나고 정대현 선수가 그 병살타 만들면서 또 이닝 끝난 거 이제 금메달 확정 찔 때 그런 것도 또 기억이 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원 총재가 이제 취임이 되면서 뭔가 야구 발전을 위해서 지금 계속 어디 막 부산에 가 계시고 어디 보면 어디가 있고 막 어디 계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막. 예. 그래서 진짜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빠라바라바라바. 야구라에서는 주간 야구라 모의 드래프트 대꾸라를 올렸는데요. 콘텐츠가 많이 올라와서 너무너무 좋다는 우리 구라쟁이 분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욕만 한 바가지 먹었다는 소식인데요. 김유성 선수 때문에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김유성 선수가 1라운드 아니면 지금 2라운드에 지명이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제가 또 그런 이야기들을 스카우트를 통해서 또 들은 상황이라 사실 김유성 선수를 빼고 드래프트를 했으면 오히려 더 재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보셨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1라운드, 2라운드 지명이 가능한 선수를 또 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넣었는데 이 이야기를 받아서 바로 이어갈게요. 옹스타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은 요즘 40대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애플이야 애플. 아니 무슨 맨날 사과야. 맨날 반대로 얘기하고. 이 반응이 너무 좋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식을 전달해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지식을 전달을 했을 경우에는 빨리 수정을 해야죠. 그리고 잘못했다고 빨리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제 마음이 편하려고 저는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래프트 같은 것도 그 리을자 사실 그게 제가 드래프트 참가할 때는 리을자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2017년도부터 1번, 10번, 20번 이제 이렇게 바뀐 걸 모르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강키가 찾아냈잖아요. 잘못 얘기했다고. 그래서 편집을 부탁했는데 편집을 또 똑바로 안 해가지고 드러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저를 이제 매기려고 얘가 PD가 빠라바라바라바. 지난주 별 쓸데기 없는 쌈마 강캐 이야기를 전했다가 통편집 당했던 강캐가 이번 주는 3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거를 3개 갖고 왔다고? 네 스스로가? 나는 그거 하나 하고 멋져. 너 진짜 지난주 목요일 잠실 경기를 마치고 예고 없이 알로베이스볼 스태프들을 보기 위해 장정석 단장이 KBS를 방문했는데요. 강캐와의 만남이 아주 오랜만에 이뤄졌고요. 회풀을 풀었다는 소식입니다. 출첵다며 그날. 네, 결국 장정석 단장 야구라 시즌 이후에 인터뷰를 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야, 인터뷰를 좀 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너무 좀 늦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제 시즌 다 끝나고. 단장이 처음 됐을 때 인터뷰를 해야지 1년 지나고 인터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한 시즌 타이거즈를 어떻게 또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건 제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한 시즌 타이거즈가 어떻게 지냈는지는. 빠라바라바라바. 지난 토요일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회사 VVIP 광고 행사에 대신 참석하게 된 강캐인데요. VVIP 광고주 가운데 구라쟁이를 만났다는 소식입니다. 야구라 구독자 2,000명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시다는 신선철 이사님을 만났는데요. 옆에 박용택 위원도 있었고 과거 K2의 유명 여자 모델들을 캐스팅했던 이사님이지만 강캐가 더 연예인 같다고 하시면서 반겨주셨습니다. 앞으로 5만 10만이 돼서 K2 의류를 광고로 야구라에 썼으면 하는 바람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와, 신선철 이사님을 만났는데 진짜 찐팬인 거야. 그러니까 연예인을 보는 눈빛은 어떤 눈빛입니까? 글쎄요. 그걸 설명해 주셔야죠. 아니 저는 사실 연예인을 보면 저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눈빛입니까? 저는 그냥 봐요. 네. 그리고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는 저도 연예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연예인 보도 그냥 연예인이구나 그냥 그러고 끝나요. 네. 아니 근데 저를 정말 막 특별히 대해주시면서 되게 반겨주셨는데 어떻게 특별하게 대했냐는 설명을 해야지 구라쟁이 분들이 알 거 아닙니까? 술을 엄청 주셨어요. 그게 무슨 특별하게 대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게 됐는데 그래서 기념사진도 제가 요청해서 찍었습니다. 본인이 요청했다고요? 내가 요청했어요. 빠라바라바라바. 마지막 강캐 소식인데요. 조우종의 FM대행진 목요일 코너 플레이그라운드. 그만 좀
얘기하라고. 와, 중동 그 동시간대 최고의 핫한 코너로 지금 자리를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니, 연락이 왔어, 지금 라디오 중에서. 그러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전 국민의 드라마로 이제 곽강을 받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플레이그라운드가 그렇게 됐을 때. 아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그때 동시간대 우리가 자, 인터넷에서 어떻게 여기서 알아? 단신 뉴스 마칠게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때리는 줄 알았지? 아니? 들어갈게요. 안 놀라셨습니까? 안 놀랬네. 아, 네. 자, 이번 주도 지난주의 핫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라덴다 주구라. 지난주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KBO 내용, 이야기, 이 경기보다는 외적인 이슈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경기가 사실 많이 하긴 했는데 그렇게 팍 뇌리에 꽂히는 경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핫한 소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번 주 핫 이슈는 정말 경기장 외에 있었던 이슈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메이저리거 대한민국 방한. 이게 지금 KBO와 MLB가 11월 달에 이 부산과 서울에서 경기를 갖게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허구현 총재가 이제 미국에 가서 단판을 지었죠. 정말 기대됩니다. 네. 11월에 부산과 서울에서 이제 MLB 월드 투어 코리아 시리즈 2022가 진행이 되는데 친선전 4경기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11월 11일하고 12일은 부산에서 하고요. 하루 쉬고 이제 14일하고 15일은 이제 고척돔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MLB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대한민국에 오는 게 와서 방문 경기를 하는 게 1922년 이후에 지금 100년 만에. 100년 만에. 네, 그 당시에 이제 YMC 야구단이 이제 주축이 돼서 뭐 했다고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레벨의 선수들이 올지는 아직 사실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근데 뭐 최고의 선수를 꼽겠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국에서 이제 주최를 하는 건데 아마 친선 경기다 보니까 그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그 선수들에게 수당 같은 걸 이제 지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몸값이 높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 비시즌 경기잖아요. 특히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럽죠. 11월 날씨도 추운데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뭔가 팀 성적이 걸려있지 않은 친선 경기다 보니까 와서 또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오긴 오겠지만 과연 어떤 그러니까 레벨의 선수들이 올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A급 레벨의 선수들이 참가를 해야지. 그래야 재밌지. 제가 그냥 들은 얘기는 부산에서 하는 경기는 고 연합팀, 그리고 고척에서 하는 경기는 이제 그 WBC 예상 우리가 명단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추려서 아마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우리 이제 김하성 선수도 돌아올 텐데 그럼 김하성 선수는 지금 메이저리그 선수로 뛰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KBO 선수로 뛰는 걸까요? 김하성 선수는 메이저리그인데 메이저리그 올스타에 들어가죠. 야, 그러면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오게 되면. 야, 오게 되면. 최지만 이런 선수는 다 메이저리그 올스타. 재밌겠다. 그럼 이치로가 시애틀에 있을 때 일본 대표팀이랑 하면 일본 대표팀으로 들어갑니까? 메이저리그로 들어가. 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기대가 되네. 근데 예전에는 그 미국 대표팀이 일본에서 시즌 끝나고 투어를 가졌어요. 그 당시에 뭐 이치로 선수도 온 적이 있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시애틀 소속으로 왔습니다. 뭐 일본 대표팀 쪽으로 합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메이저리그 그리고 KBO 리그 선수들끼리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쎄요, 이게 메이저리그도 시설은 너무 좋잖아요. 그게 좀 부산 49장이 정말 나쁘댔지. 그러니까 49장을 봤을 때 과연 이 메이저리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근데 진짜 한 50년 가까이 이제 되다 보니까 뭔가 좀 이런 데서 야구를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근데 고척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7, 8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도 시설이 좀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워요. 그냥 오히려 고척돔에서 그냥 날씨도 좀 춥고 하니까 고척돔에서 그냥 모든 4경기를 다 소화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빨리 부산에 진짜 돔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 줄 평 정리해 주십시오. 트라웃 보고 싶다 이렇게. 트라우트 들어와! 근데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선수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에런 저지 왔으면 좋겠어요. 에런 저지? 에런 저지가 FA라 올 시즌 끝나고 FA거든요. 그래요? FA 때문에 아마 안 올 겁니다. 왜냐면 여기 왔다가 다친다고 생각을 해봐. 안 오지. 청라의 동구장 건설! 동구장 건설이
지금 확정이 됐어요. 확정됐죠? 네, 지금 정용진 구단주, 결국 이제 신세계와 인천시가 협력을 해서 청라에 2만석 규모의 돔구장을 지을 것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SK를 처음에 인수를 할 때부터 네. 그러니까 청라 쪽에다가 이제 스타필드를 지면서 그 근처에 야구장을 지을 것이다. 근데 그 야구장은 이제 돔구장이 될 것이다라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왔거든요. 네. 근데 진짜 2년도 안 돼가지고 청라돔 건설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7호선이랑 연결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야구가 없는 날에는 거기서 복합 레저 이제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즐길 수 있는 거리도 좀 만들 수 있고. 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야, 이거 정말 신세계 아닙니까? 신세계가 하는 거니까. 아니, 돔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7년에 지금 완공을 목표로 이제 한다고 했는데, 좀, 요 기간은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제 고척돔 같은 경우에도 6년이 걸렸거든요. 맞아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바뀌고 행정이 바뀌고 뭐 구조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뭐 첫 삽을 이제 뭐 조만간에 뜨겠죠? 네. 2027년도에 이제 개장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23, 24, 25, 26 4년만 기다리면 이제 인천에도 돔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인천에 생기고 잠실에도 하나 생기고 부산에도 하나 생기고 했으면 좋겠는데 고척돔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어진 돔이지만 뭔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돔으로 좀 지적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사실 관중들도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교통편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더가웃 안에 있는 뭐 불펜 같은 경우도 지하에 있어가지고 선수들이 계단으로 올라와야 되고 올라오다가 뭐 다치는 경우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다 밝혀졌잖아요. 그럼 청라돔 같은 경우에는 2만석이라고 한다면 좀 작긴 작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 지었다고 한다면 3만석으로 짓는 게 맞는데 2만 한 5천석 정도면 저는 딱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잠실이 예전에 3만석에도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2만 한 4, 5천석으로 좀 줄었거든요.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설렙니다. 또 하나의 돔구장이 생긴다는 게 좀 설레는데 자, 이 돔구장 건설에 대해서 한 줄 평 정리해 주십시오. 돔은 청라돔이지. 옥돔 아니고요? 돌돔이죠. 아, 돌돔이구나. 2년 전 폐지 결정!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야구라서 얘기해서 된 거 아닙니까?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계속 허구현 총재 우리 KBO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2년 전 폐지가 좀 결정이 됐습니다. KBO 리그 2023 시즌부터 이제 내년 시즌이었죠. 2년 전 폐지 그리고 3라운드 홈 2연전, 원정 2연전에서 홈 3연전, 원정 한 경기로 경년 편성을 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72경기, 72경기잖아요. 홈 72경기, 원정 72경기. 예. 근데 이제 3+1로 이제 편성을 하게 되면 홈에서 71경기, 그리고 원정에서 73경기 막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진작부터 경년제로 하게 되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허구현 총재가 취임이 된 이후에 착착착착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왜 과거의 총재들은 안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가 싫은 거죠. 네. 왜냐면 본인들이 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그냥 하라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뭐 이런 식일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그 전부터 바꿀 수 있었거든요. 분명히 이건 솔로몬의 지혜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현황 발표한 대로 이렇게 바꾸면 돼요. 바꾸면 되는데 뭐 이렇게 일을 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이제 뭐 KBO가 생각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작부터 이야기 나왔던 이 2연전 폐지에 대해서 허구현 총재가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진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진작에 했어야죠. 예, 이것 때문에 지금 몇 년째 감독들이 2연전 체제 좀 없애라 하는데도 그냥 보면 하여간 말 안 들어. 하여간 일 안 해.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건 해야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였고 또 합리적인 방향으로 계속 가야죠. 여기다가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건도 아니에요. 진짜 뭐가 합리적이에요 이게. 너무나 쉬웠던 일이었어. 쉬웠던 거예요. 예, 일을 안 한 거라니까요. 일을 안 해서 안 바꾼 거라니까요. 세다. 무슨 저기 2연전 체제 없애고 3+1로 봤는데 무슨 방송사하고 이해관계야. 얘기해서 바꾸면 되지. 뭐 다 나갈 수 있겠니? 2연전 폐지에 대해서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KBO 일 잘했다. 야, 세다. 저 내일 모레 기술위원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뭐. 요거 화요일 날 나가잖아요. 화요일 날 10시 반에 기술위원회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시간 정도면 다 보실 수. 그렇죠. 이 8시가 나가니까 10시 반이면 아마 보는 사람 있을 거예요. 예, 오늘 뭐 저 야구라에서 KBO 또 세게 얘기하셨던데요? 라고 제가 핀잔을 들으면서 기술위원회 회의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야, 뭐 KBO 연락 주세요. 예? 저희는 언제든지. 너는 내가 이야기하는데 자꾸 숟가락 얹지 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근데 오늘 장순아 얼굴 보니까, 그 최종훈이랑 정말 많이 닮았네요. 아, 이 제가 머리를 지난주에 잘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 강호동 씨 머리 있죠? 얼굴은 이만한데 머리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약간 지금 그 머리예요, 지금. 아, 지금 나 죽겠어요, 머리 때문에. 아, 오늘 최종훈 씨랑 같이 방송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즐거웠어요? 야, 난 지금.